모두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IELTS가 7.0 이상이 돼야지 학교 수업을 조금 따라갈 수 있고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IELTS가 7.0 이상 되지 않으면 추천 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거기 가서 또 과외해야 되고 뭐 또 그죠? 네, 또 이렇게 맞아요, 공부하는데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네, 뭐 학교 학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100%다입니다. 오늘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정치경영학과 전공하신 분을 모시고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현재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치고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하연재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는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원래 그 학교를 이렇게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셨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셨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두바이에 인접한 작은 도시에 있는 GCSE, A-레벨, IB 커리큘럼을 가진 영국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두바이로 가게 되어서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외국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축구를 하고 뭐 친해지면서 영어도 많이 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학창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요즘 뭐 두바이에 있는 국제학교를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죠? 네네. 거기서 뭐 이렇게 GCSE, IB 커리큘럼을 하셨나 봐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영국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어떤 대학교인지 한번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는 1416년에 설립된 학교로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왔는데요. 천연두 백신을 발명한 에드워드 제너부터 시작해서 수학적 개념인 로그를 발명한 존 네이피어, 그리고 최근에는 왕자 부부인 윌리엄이랑 케이트까지 모두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귀족 학교로도 유명하기도 한데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은 인문학 분야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특히 신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주도한 학교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아마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뭐 약간 학교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술술 나오시는데, 되게 이렇게 많은 학교 홍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가 귀족 학교입니까? 이게 영국 내에서는 좀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학비도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윌리엄이랑 케이트가 다녔던 학교다 보니까 영국 내 진짜 귀족 출신 친구들이 많이 오기도 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세인트가 들어가니까 왠지 좀 귀족 학교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그럼 여기는 학과가 어떤 학과들이 좀 강한가요? 이렇게 순수 학문이 되게 강한데요. 정치학, 철학, 수학, 신학 뭐 이런 학문들이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은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학교고 최초로 설립된 대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학교는 그 영국 내에서 학교 평판이라든지 명성도 좀 대단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영국 대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징은 뭔가요? 우선 첫 번째로 교수진이랑 학생과의 교류가 되게 활발하다는 점인데요. 학부생이 저희 학교는 7,000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 오피스 아워에 찾아가서 그냥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교수님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뭐 찾아가면 짜증내거나 뭐 안 받아주고 이런 건 없네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자세하게 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이 학교가 그 영국 내에서 그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그런 대학으로 영국에서 탑 순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학교가 정과가 되게 자유롭다는 점인데요. 영국 대학교는 원래 3년제인데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대학교들은 4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과가 조금 자유롭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 공부하다가 나 적성이 좀 맞지 않다. 그러면 2학년 때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 네.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을 좀 많이 학교 입장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맞아요. 맞죠? 또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세 번째로는 되게 좋은 선배 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선배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네트워킹 서비스나 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뭐 세미나도 있고 네트워킹 서비스도 있고 뭐 그런 행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뭐 선배들이 그저 사회에 먼저 진출해가지고 후배들을 좀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뭐 나중에 또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밀어주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배 출신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뭐 HSBC나 RBS, 비즈니스 컨설팅 펌들에서 선배들이 자주 와서 네트워킹 행사를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제 좋은 학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인데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들어가게 됐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파운데이션 과정은 대학 예비 과정으로서 13학년 제도인 영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국제학생들이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2학년만 졸업해서 13학년 예비 과정인 그 파운데이션 코스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어쨌든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영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대학들을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파운데이션을 과정으로 가더라도 들어가야 될 어떤 그 입학 조건이라든가 뭐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위한 조건, 스펙. 우선 IELTS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IELTS를 7.5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기준을 6.0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괜찮은 학교들은 보통 6.0에서 6.5 정도 기본으로 요구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7.5면 되게 높은 점수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된 거네요. 네, 아무래도 저는 국제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럼 IELTS를 7.0이나 7.5를 맞으면은 뭐 이렇게 좀 다른 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약간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아,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그냥 것 어떤 같아요. 절대 기준만 그냥 충족하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좀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제가 알기로 한국 고등학교 기준 2, 3등급을 맞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또 파운데이션 공부해가지고 가려는 애들도 이제 내신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 조건은 좀 충족이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신과 뭐 IELTS가 준비되면 어쨌든 어플라이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파운데이션으로. 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IELTS가 7.0 이상이 돼야지 학교 수업을 조금 따라갈 수 있고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IELTS가 7.0 이상 되지 않으면 추천 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또 과해야 되고 뭐 또 그죠? 네, 또 이렇게 맞아요, 공부하는데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네, 뭐 어쨌든 학교 학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정치 경영학과를 이렇게 전공하신다고 했는데 정치 경영학과 또 이렇게 진학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학년별 커리큘럼이라든지 학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우선 저는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국제관계학과, 매니지먼트라는 경영학을 전공하는데요. 우선 1, 2학년 때는 이론을 중심적으로 배웁니다. 3, 4학년 때 넘어가서는 이제 세부적인 전공들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IR 같은 경우에는 전쟁과 테러리즘 이런 세부 전공들이 있고요. 매니지먼트에서는 차트학, 회계학 뭐 이런 세부 전공들이 있습니다. 네. 뭐 회계까지 배운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약간 그러면 경영학을 약간 넘나드는 약간 이런 네, 전공도 이렇게 커버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물론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국제관계라든가 뭐 어떤 역사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우고 있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차트학은 또 뭔가요? 네, 차트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트학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근데 차트학은 주식 차트나 뭐 그런 것을 뭐 네, 분석하고 답을 좀 유추해내는 뭐 아. 그런 학문으로 알고 있어요. 네, 한 파트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은 두바이에서 이제 국제학교도 다녔고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뭐 살면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라든가 뭐 어려운 점이 좀 있었나요? 어때요? 우선 어려운 시기는 막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뭐 비교적 저는 무난하게 뭐 그런데 뭐 지금이 사실 항상 그렇지만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해먹고 사실
예, 너무 제가 봤을 때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충고는 네. 좀 현실을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묵묵하게 본인이 그 뭔가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들을 그게 꾸준하게 준비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빛을 발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너무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생각만 많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그래서 약간 갈팡질팡하는 경우들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충고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묵묵하게 이제 좀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하다. 뭐 사실 나도 옛날에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너무 암담하고 이렇게 지금 나도 예전에 IMF 때 갑자기 저는 그런 약간 이제 저주받은 세대여가지고 취업을 딱 하려고 했는데 IMF 터져가지고 모든 게 지금 같은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있는 사람들도 다 잘라내는 시기에 취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 입장을 나는 공유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묵묵하게 준비하고 이런 게 나는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영국 대학으로 지망하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파운데이션 가는 게 굉장히 영국 대학 가는 게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약간 드는데 파운데이션 가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혹시 본인 경험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어떤 충고가 있나요? 우선 들어가기는 쉽습니다. 쉽습니까? 네, 네. 쉬운 비교적으로 낮은 IELTS 점수랑 학교에서 학업을 되게 다방면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쉬운데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 자격을 먼저 갖추고 들어가는 걸 되게 추천드리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되게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영어 실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학업 실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면 뭐 들어가도 그냥 학비만 그죠? 내고 그냥 이렇게 돈 아깝게 학교 다니는 친구들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해주고 싶은 마지막으로 충고가 좀 있나요? 뭐 본인만의 어떤 팁이나 노하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유학원을 통해서 파운데이션을 들어갔는데요. 많은 영국 유학원들이 미국 유학원들과는 다르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학생들을 파운데이션에 입학시켜 줍니다. 많은 정보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근데 또 저는 유학원의 말을 절대 맹신하는 거를 또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유학원에서 이상한 것들을 좀 가끔 추천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학원을 방문하신 뒤에 대학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경영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선배들은 보통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한다던가 진로를 정하게 되나요?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제기구나 외교관 그리고 심지어 은행까지 뭐 많은 스펙트럼이 열려 있습니다. 제 아는 선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국제관계학이 국가 간의 이제 교류를 어떻게 하는지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기구나 외교관의 길을 좀 많이 택하는 것 같은데요.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들이 경영 인재를 요구하다 보니까 뭐 정치와 경영 이 전공을 이렇게 제대로 만약에 공부를 하고 뭐 마스터를 하게 되면 되게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취업생활을 하고 이런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죠? 사실 정치와 경제를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상이 뭐 이렇게 무서울 게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궁금해한 게 이제 한국 내에서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영국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영국 내에서 어떤 취업하기가 좀 쉬운지 또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선 인턴십을 하면은 상당한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턴십을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영국 내에서? 네, 영국 내에서나 뭐 한국 내에서도 해도 괜찮으시고 자기 적성과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다. 네, 그죠? 그러면 어쨌든 뭐 영국에 있는 또 주요한 어떤 기업이라든가 뭐 그런 기관에도 또 취업할 수도 있겠죠. 네. 아, 본인은 이제 어쨌든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정치 경영학을 이제 전공하시고 졸업하시면 이제 본인은 어떤 꿈을 좀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우선 다양한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비즈니스 컨설팅 펌이나 뭐 스톡브로커 뭐 그런 거 같은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증권회사. 네, 증권, 네. 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으시죠? 돈이
조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경영과 관련 기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영과 관련된 직장, 네. 뭐 그런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예, 여러분들 그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영국 스코틀랜드 명문 공립대학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영국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영국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채널 100%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알람 설정까지.